55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그 수험생들이요. 잘 해내야 할 텐데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뭐 가족, 뭐 지인들까지 다들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수능이란 게 왜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갖는 건지 심리학적으로도 또 그 수능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심리학 개론 시간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수능 보던 날 기억하세요? 저는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잊을 수가 없죠. 그날. 네, 그럼요. 그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렇죠. 새벽에 크고. 벌벌 떨면서 그때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일찍 가서 기다리다가 교실에 들어가고. 요즘에는 왜 수능 한파가 좀 없다고는 합니다만 네네. 이게 뭐 온난화 때문에 이거 맞아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능일 때 온 나라가 그렇죠. 긴장하고 서로 또 배려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외신에서도 아니 어떻게 시험 보는 날 비행기도 못 뜨게 하느냐. 그 특정 시간대 이런 게 또 이제 대서특필될 정도인데 왜 오늘만큼은 모두가 숨죽일 수밖에 없을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시험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요? 네, 시험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역할을 왔거든요.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과거 시험이 대표적이었고 네. 그 이전에도 그런 시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시험은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표준화된 시험이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응시자가 같은 조건으로 같은 절차로 시험에 응해야 되고 평가도 역시 심지어는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통계적으로 요즘 조정하거든요. 그래야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듣기 평가도 항상 같은 조건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항공기도 뜨고 내리는 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밖에서 어떤 차가 빵빵거리고 지나가고 그러면 기분이 그럼요. 확 나빠지고 네. 집중력 떨어지고 뭐 하나 놓치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죠. 심리적으로 더 흔들리죠. 네. 마침 순간. 누가 뒤에서 의자 찌 끌고 어우. 그러게요. 이게 일종의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이 되고 그만큼 또 몰입할 수밖에 없고 네. 더 많이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요즘에는 그래도 뭐 무조건 대학 가야 한다 이런 네네.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학을 가야 나중에 선택지가 넓어진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사회적으로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학력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계급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원래 신분제 사회였는데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기존의 신분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학벌이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 산업화 과정을 보면 국가적인 서사 중에 하나가 교육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왔잖아요. 당연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좀 경제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긴 한데 계급 구조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입시 결과가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네, 그렇죠. 입시 결과로 인생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중압감이 들 수도 있겠어요. 네. 이게 사실 계급 구조라는 게 뭐 우리 조선시대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또 인간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 구조로 계속해서 두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또 올라가려고 더 집중을 그렇죠. 하는 거고요. 이게 또 이렇게 수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 하루 네. 왜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날 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배 아플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는 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던 그 제도적인 거 말고 네. 심리적으로는 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요 때는 다들 이 수능 시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네. 혹시 그 주변에서 아이들한테 어이 공부 잘하게 생겼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원래 너는 머리는 좋은데 네, 막 이런 거. 네. 네. 공부 잘하게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게요. 똘똘하게 눈 똘막똘막. 네. 그 얘기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평가할 때 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미.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출신 대학으로 대부분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학력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은 성적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성적으로 평가받으니까. 그러면 12년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의 기간 동안 내가 쌓아온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수능이에요. 정체성이요. 네, 그러니까 학생이다 보니까 칭찬받을 수 있는 최고의 거리가 공부가 되는 거고 본인의 정체성은 또 거기에 대한 결과로 네, 네. 또 막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수능이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좀 겪어야만 또 하는 일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나라 입시 경쟁이 세계적으로 더 치열하게도 맞아요. 유명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교육 문화 개개인한테는 또 심리적으로 마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까요?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항상 불안과 긴장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요. 이게 거의 만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친한 짝꿍이 경쟁자고. 네, 그게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보는 게 옆에 있는 친구를 경쟁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기회가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노트 빌려달라고 하면 이제 고민하죠. 네, 네, 네. 이게 과연 이제 좀 되게 걱정이 되는데 사실 청소년기에는 여러 경험해보고 다양하게 탐색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시험에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내 청소년기에 뭐가 있었느냐 공부하고 있는 나만 있어요. 그러면 평생 시험만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청소년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형성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공부하는 나 이외에는 다른 기회가 없고 그런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친구가 좀 시험을 망쳐야 내가 더 올라가고 네, 그거 되게 상대평가제도 네. 이게 참 씁쓸합니다. 네. 그래서 뭐 북유럽의 어떤 나라는 뭐 꼴찌 학생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막 뭐 이런 문화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랑은 또 너무 다르고. 근데 그게 뭐 수십 년간 바뀌지 않았던 네,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막 대체해보자고 네. 수능뿐만 아니라 막 논술도 맞아요. 있고 내신만으로도 뭐 학교 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네, 가지 네, 전형들. 그러면 이게 수험생들한테는 긍정적일까요? 제가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험 성적 하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선택지를 주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학이 이렇게 명확하게 서열화가 되어 있으면 상위권 대학 진학이 목표일수록 그 가능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됩니다. 그냥 그 A라는 대학교 가기 위해서 내가 논술이 유리할까, 수능이 유리할까, 네, 뭐 내신이 유리할까, 막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선택할 기회를 부여한 것 같지만 오히려 불확실성만 높이고 뭘 선택해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길을 만들어줬지만 결국에 그 길의 끝에 있는 목적지는 단 하나 똑같은 네, 거. 네. 변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한계가 있네요. 만약에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지 않으면 네.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는 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약간 충돌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자녀분이나 아니면 이제 지인들, 수능생들 네네. 많다고 이제 글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다들 이제 긴장된다는 말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네. 왜 나까지? 왜 부모님까지? 왜 형제자매까지 네. 같이 긴장이 될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수능이 학생 혼자 보는 시험이 아니라 온 가족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같이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왜 그 교문 앞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렇죠. 아니면 네. 그 시간에 교회 가시거나 성당 네, 가시거나 네. 절에 가시거나 막 그러죠. 백일기도 하고, 네. 뭐 몇 년 동안 뭐 같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냐하면 입시 결과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는. 부모님도 테스트 받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이 시험 앞두고 더 불안해하세요. 근데 이거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부모님이 더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증폭돼요. 그래서 그 되게 안 좋고요. 엄마 아빠라도 좀 편하게
그래서 맞아요. 어떤 아버지들이 일부러 늦게 들어가신대요. 좋은 핑계인데요. 그 수능이 오늘 한 5시 45분쯤 끝난다 하더라고요. 네. 시험 보고 나온 친구들한테 네. 어떻게 인사를 해줘야 될까? 이것도 사실은 좀 고민이 돼요. 네. 시험 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오랜 시간 준비해 왔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냥 일단 안아주시면서 음. 고생 많았다. 이런 말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동안 몇 년 동안 잘 버텨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안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 네. 시험 잘 봤어? 이거는 당장 평가하는 거예요. 네. 나오자마자. 네. 그리고 더 안 좋은 말. 네. 다른 애들은 잘 봤대? 이런 말씀은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성적표 나오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까지 아이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조금 편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편하게. 네. 오히려 부모가 더 긴장되는 거 티내지 말고. 네네. 혹시 그 이후에 시험 보고 왔는데 왜 나 그거 괜히 바꿨었는데 틀린 거 같아 막 불안과 후회가 남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 좀 좋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랬더라면이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거기에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어차피 시험 결과가 나오는 때까지는 최대한 조금 편안하게 쉬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잠바를 안 입고 갔더라면, 내가 그 정답을 고치지 않았더라 이러면은 무한 루프에 빠져서 더 힘들어진다. 네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 배워야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한 작가와 함께 역사 속 문화재